자, 정경민 차장도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뭐 내용들이 다 그래요. 뭐 미국 주가지 선물이 다시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우려감, 걱정들이 앞서실 겁니다. 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의 충격파, 뭐 국내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도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국내에는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무겁다는 얘기죠, 시장이. 여기서 돌파를 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헤매하게 찾기는 좀 어려운데 정민 차장 오늘 전체적인 소회 준비 물단 다시 또 나오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따가 뭐 준비한 내용이 정말 딱 맞게 좀 있는데요. 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큰 지수에 대해서는 뭐 욕심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상황에서 이제 최선을 찾아가면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공교롭게 또 앵커께서 휴가 갔다 온 후에 또 시장이 또 휴가 가요? 예, 저 때문에 주가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뭐 왜 휴가 말씀드리면 좀 이제 관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연휴가 또 있고. 네, 어떤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은 보통 우리 추석 때는 이제 그쪽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그렇죠. 며칠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종목하고도 연결된 이제 그런 스케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지금 봤을 때는 유동성장에서 유동성이 잠시 쉬는 구간에서 나오는 그런 좀 마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일단 10월 초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후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 10월 옵션 만기까지는 아무래도 좀 시장은 큰 기대를 좀 접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의 이제 최선의 전략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찾아서 또 전해드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굴곡이 있을 때도 특출나게 돋보이는 자산들이나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뉴욕이 어제 모두 막 휘청거렸지만 원자재 시장에서의 천연가스는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급등했죠. 그럼 우리나라에 천연가스 관련주를 찾기는 애매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일발 장전은 사실 그래도 쥐어 짜다 보니까 나온 건데, 자 어제 장 끝나는 무렵에 말미에 나왔던 이슈고 이미 뭐 회자됐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IPO, 기업 공개, 주식 상장, 신규 상장되는 그 이슈죠. 뭐 제한적인 관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가 이제 기업 공개를 또 다시 추진하게 되는 거죠. 어제 그 카카오뱅크 이사회가 열렸고 기업 공개 추진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연내 상장을 위해서 이제 주관사도 선정이 됐고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제 이제 시간의 거리에서 조금 주가가 반응이 됐고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과 내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수요 예측에 참여가 되잖아요. 일반 저기는 10월 4일인가요? 5일인가? 그 정도죠. 10월 예. 네, 그 정도. 정확한 날짜는 아닙니다만. 공모일 이틀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9일 연속 SK 하이닉스 사서 오늘 아침 또 리포트는 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들이 나오지만 뭐 쥐어짜니까 저런 것들 천연가스를 저기다 붙일 수가 없어서 제가.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 관련 기업들 뭐 카카오뱅크? 뭐 관련주들은 있죠. 네. 이렇게 말해요. 어제 또 나왔어요. 시간 외에서도 뭐 자막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다들 좀 뛰어 올라서 이제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이제 좀 뭐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금융지주, 네. 넷마블, 카카오, 뭐 한세 S24 홀딩스, 예. S24. 넷마블은 뭐 5만 대 많이 투자를 해놨네요. 투자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KCC나 뭐 이 오스테미 플란트 같은 경우도 투자 자산들이 굉장히 많던데. 넷마블은 이제 자체 IP가 이제 뚜렷한 게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투자를 좀 많이 했는데 다 대박이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넷마블 자산운용이군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또 시장 특성으로 보면은 이제 자산가들이 이거 발품 팔아서 몇 억 갖다 넣어봐야 몇 주 못 받으니까 아예 장외에서 사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장외 시장 가치가 뭐 40조 중반을 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장외 시장 가격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좀 지분을 갖고 있는 저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뭐 훨씬 더 올라야 정상이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 공모주들 보면은 이 공모주를 하회하는 종목들도 하나둘씩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공모주도 혼탁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금융지주 탑픽이에요. 뭐 지금 본업도 좋고 뭐 이제 투자 자산의
이 가치도 뭐 40 몇 조까지 감안하지 않더라도 뭐 그 절반만 되더라도 상당히 큰 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광인데요. 네. 약간 우회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드림 시큐리티도 이제 하나 좀 이렇게 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카카오뱅크하고도 연관성이 있나요? 드림 시큐리티? 네네. 일단 공모자금으로 카카오뱅크가 뭘 할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비즈니스에서 크게 벗어날 수 저기서 있는 뭐 하나 빼고 넣을 수 있다면 뭐? 한세에스 24홀딩스는 한 달이 건넌 거니까. 건너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너무 사면도 길어요. 좀 길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짧은 뭐 걸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한세에스 24홀딩스를 또 보유하신 분들은 항의하실 수 있지만 네. 뭐 정경민 차장의 그 네. 취사 선택이니까. 지금 저기 있는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제 지분 가치가 부각되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카카오뱅크의 이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이 자본 확충을 해서 역시 이제 온라인 뱅킹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업무를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뭐 무역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환 업무도 상당히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기업 대출을 이렇게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제 기존 비즈니스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카카오뱅크가 이 공모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지분 가치가 커지는 건 명확한 것 같고요. 그러면 신용조회 쪽 그리고 보안 쪽 여기가 기존에 있었던 이 규모보다는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수혜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일정상의 기간이 빨라야 이제 몇 개월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네. 뭐 벌써부터 이제 이거를 공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단언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시장도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쉽진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분 가치가 이렇게 부각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탑픽인 건 맞고요. 약간 이제 우회를 하고 좀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본다면 뭐 나이스 평가 정보와 드림 시큐리티 뭐 이렇게 좀 확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빅히트는 역대급이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방탄소년단의 팬덤 이제 팬클럽 이름이 아미 쪽에서 네. 한 주씩 참여해 보자 약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예, 우리 오빠들 상장하는데 한 네. 주씩 주주로 참여해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사실 아미 이 팬덤이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네. 정말 거의 뭐 조금 빗대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거의 종교급이거든요. 그렇게 좀 감안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팬덤이 참가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역대급의 그런 공모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정말 발품 파는 것만큼 수익률이 못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전략을 좀 드리자면 저번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공모주 펀드들 중에 코스닥 벤처, 코스닥에 대한 벤처 펀드로 등록된 이 펀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뭐 지금 준법 감시 때문에 그 펀드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방송에서. 근데 그 코스닥 벤처 펀드들은 우선 그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특수성이 있고 코스닥에 가져가는 이 물량에 대해서는 해지를 통해서 변동성을 좀 낮추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공모주 펀드보다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연초 대비해서 뭐 40% 50% 나오고 있는 그런 펀드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발품 팔기가 좀 힘들고 또 약간 소액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간다면 카카오뱅크와 또 빅히트 엔터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 코스닥 벤처 펀드 쪽으로 우회하는 그런 전략도 저는 뭐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청하신 분들은 사실 그 펀드를 궁금해하시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궁금한 거는 너무 많이 이제 언급은 됐어요. 관련 기업이라고 하는 카카오, 뭐 게임즈는 지금 뭐 거의 고꾸라져 있잖아요. 네. 실망감을 주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 뱅크가 나오고 여기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나오고 관련 기업들은 서치해 보면 대충은 나오는데 그래도 좀 신선한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이죠. 네. 지금 방금 이제 차장님 말씀해 주신 건 일단은 뭐 카카오뱅크 얘기 먼저 좀 해보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차장님이 다 먼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한국김용주도 제가 뭐 타 방송에서 네.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고 지분을 타 방송? 타 코너에서? 네, 타 코너에서 뭐 그 소개를 좀 해드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한국금융주는 계열사들이 지분을 합치면 이제 33%인가요? 뭐 그 정도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예스24가 가장 좀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예스24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딱 1% 보유하고 있어요. 네.
고작 1% 가지고 무슨 수혜주냐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 그렇진 않죠. 40몇 조 원의 1%라고 하면 4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스24의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에 턱도 없이 못 미치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지분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수혜주로 부각이 되는 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뭐 예스24가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공모주들 뭐 SK 바이오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직전에 상장된 카카오 게임즈도 주가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장외 시장에서 이제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들고 있던 분들이 아니고서야 큰 재미를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들도 씨가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직접적인 접근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그 막대한 이제 재원을 조달을 해가지고 어디다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겠느냐. 카카오뱅크의 가장 강점은 개인 신용대출이라고 보거든요. 뭐 요즘에도 카뱅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개인 신용대출을 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 정부에서 이제 신용대출을 좀 옥죄다 규제를 한다는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지막 이제 뭐 대출 러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차장님이 드림 시큐리티 뭐 보안과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나이스 평가 정보. 나이스 평가. 가장 뭐 핵심적인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신용대출 시장이 이제 커졌을 경우에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그러네요. 드려보도록 예, 하고요. 카카오뱅크의 IPO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의 본업에서 파생되는 그렇죠. 뭐 그런 관련 기업들 이런 것도 연결이 될 수 네. 있겠네요. 그리고 뭐 빅히트도 이제 임박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의 이제 수요 기관 예측이 수요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뭐 공모가 상단 뭐 48,000원에서 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뭐 전체적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13만 5천 원 정도에서 결정이 될 거고 시가총액이 이제 4조 8천억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단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거의 뭐 10조 원대 이상을 보고 있어요. 따상이 갈 거다라고 다들 이제 뭐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엔터 3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쳤을 때 3조 원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러면 뭐 나머지 엔터 3사들을 다 합쳐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거기에 3배 이상의 시가총액이 좀 된다라는 거니까 적정한 가치가 얼마인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이야 사실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뭐 관련주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좀 받았으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이 있다. 뭐 요 넷마블, 정도로. 매번 넷마블. 얘기했던 뭐 DPC,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초록뱀, 뭐 손오공, 초록뱀, 그다음에 VTGMP 뭐 이런 짜잘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LG 저는- 세미콘? 네, LB 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이제 그 외의 종목 하나를 좀 소개를 해본다면 뭐 결국은 넷마블이 어쨌든 뭐 카카오 쪽도 그렇고 뭐 카카오뱅크 빅히트. 쪽도 그렇고 빅히트도 그렇고 같이 또 연관이 좀 되어 있고 그래, 교집합이 많네요. 그렇죠. 넷마블의 또 지분을 가지고 있는 CJ ENM이라는 기업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소개를 좀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넷마블의 이제 2대 주주가 또 CJ ENM이기 때문에 같이 또 숟가락을 얹으면서 실적까지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뭐 그 정도 종목군을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황은 조금 녹록치 않고 무거운 시장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또 하나의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제는 정해봤고요. 뭐 오늘 카카오뱅크의 IPO와 그다음에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기업 공개 이 이슈를 조금 다뤄봤습니다. 김현 매니저는 오늘 이벤트 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선정해주신 이제 일발장전의 주제가 어쨌든 지금 뭔가 호재에 목말라 있는 시장에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이슈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관련주들의 뭐 주가 흐름을 떠나서 지난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제 공모 이후에 증시 이제 거래 대금이 순간적으로 좀 많이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좀 분명히 좀 봤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10월달 이제 실적 시즌이 또 시작되면서 10월달에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또 공모가 시작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수급 공백, 추석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채워줄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면서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여전히 좀 힘든 구간이잖아요. 전체적인 뭐 시장의 좀 변수들 또 체크를 좀 해드리고 국내 증시의 흐름, 추석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뭐 실적 시즌도 지금 맞물려 있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국부 펀드들이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또 정책적인 어떤 접근 또 교통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는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또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으신 분들은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프닝은 김현민 매니저가 좀 수고를 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